생물 다양성과 보존. 생물 다양성은 크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요.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이렇게 변이가 있잖아. 서로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같은 종에서 이런 유전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질을 지니고 있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같은 종인데 좀 달라. 조금씩은. 그렇죠? 이것도 같은 종인데 조금씩은 달라. 이게 나선의 방향도 다르다라고 하던데 맞나? 하여튼 이게 다 다릅니다. 이런 건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인데 다른 거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이 생태계에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산 생태계도 있고 숲 생태계도 있고 초원 생태계도 있고 강 생태계도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전염병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만 쭉 있어.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에 감자를 한 종류 감자만 키우는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은, 그러니까 한 종류의 감자만 길러. 근데 갑자기 이 감자가 감자잎 마른병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키우던 감자들이 이 감자잎 마른병에 취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감자가 다 죽어. 단일 품종 감자를 재배하다가 감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감자 생산량이 급감하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 100만 명인가? 그 정도 죽었대. 100만 명. 100만 명이 굶어 죽는 건 엄청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때 이제 아일랜드 사람 이렇게 굶어 죽는데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안 도와줬대. 그래가지고 되게 영국 사람들이랑 아일랜드 사람들이 되게 왼수처럼 지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바나나 대멸종도 마찬가지인데 1950년대까지는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바나나만 심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파나마병이 돌면서 그로미셀이 싹 죽은 거야. 거의 멸종해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비슷하게 지금은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 품종을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길러. 근데 얘가 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바나나 대부분 캐번디시거든요. 근데 또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얘도 뭔가 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 바나나가 죽고 있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병이 유행해서.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종할 가능성이 큰데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 중에 어떤 애는 살아남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가 있어야지 종이 유지가 되죠. 이해가시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멸종을 잘 하지 않는다. 살아남는 애가 있다.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건데 그 종의 수도 중요하고요. 종의 수도 중요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숲이 있고 나숲이 있는데 종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종이 둘 다 있어. 근데 나숲에는 요 애들만 많아. 나숲에는. 그 다음에 요 애는 한 개, 얘는 세 개야. 그러면 얘는 골고루 있잖아? 그러면 누가 종 다양성이 높은 거냐면 가가 종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종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당연히 이제 뭐 그냥 숲만 있는 생태계보다는 숲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면 강에 사는 종들도 있고 숲에 사는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계들과 다양하게 있으면은 종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다양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어. 열대 우림 있고 갯벌 있고 뭐 습지 있고 농경지도 있고 농경지도 생태계야. 농경지도 물론 농경지는 하나의 생태계이긴 한데 종다양성이 매우 낮지. 왜냐면 이제 논에는 거의 벼만 기르잖아요. 뭐 다른 풀들도 몇 개 있겠지만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는 열대 우림이야. 열대 우림에는 되게 많은 종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새로 발견되는 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뭐라고 하냐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게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잘 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자, 생물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집니다. 생물은 뭐 무생물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뭔가 영혼도 있는 것 같고 무생물은 이제 더 많이 널려 있거든요, 우주에. 근데 생물들이 사는 거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다양성이 낮으면 만약에 개구리가 다 죽어요. 그럼 뱀 죽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개구리가 죽어도 토끼 잡아먹거나 다람쥐 잡아먹으면 살겠지. 그러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목화 같은 경우에 이제 목화솜으로 쓰고 쌀은 이제 식이죠, 식. 의식주를 전부 다 생물한테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목재도 이제 집 짓는 데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의식주를 제공해 준다, 생물들이. 그 다음에 의약품의 원료로서 활용이 됩니다.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원래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해열 진통제 만들거든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인데 아무튼 아스피린의 원료가 버드나무 껍질이고 항암제, 암을 이겨내는 그런 항암제, 주목나무 열매가 항암제 원료고 소화불량 치료제, 야팔코 씨와 줄기, 진짜 얘가 소화불량 치료제네.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 항생제 만들었습니다. 의약품의 원료가 된다.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을 유지시켜준다. 열대 우림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주기 때문에 산소가 그래도 많이 존재하니까 지구에 여러가지 동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갯벌은 중금속이나 유기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해일이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한다. 갯벌이 사람에게 이제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한다. 뭐 이런데 이제 휴식 공간도 제공해 주죠. 제주도 올레길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미래 유전자 자원을 제공해 준다. 이게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뭐 별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세균에서부터 얻은 유전자를
이 벼에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해충들이 싫어하는 물질들을 내보낼 수 있어, 벼가. 그러면 얘가 이제 해충에 강해지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게 좋긴 한데 약간 끔찍한 거예요. 왜냐면 세균의 유전자를 벼 유전자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런 거야. 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유전자 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인공 거미줄로 만든 방탄복. 거미줄이 얇지만 얇은 거에 비해서는 엄청 질겨요. 그래서 거미줄을 이용해서 방탄복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형태를 이용해서 연잎이 물을 다 튕겨내요. 연잎을 자세히 보면 돌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방수가 되는 휴대전화 뭐 이런 거 개발할 수도 있고요. 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몸의 구조나 기능의 아이디어를 제품을 뭐 얻을 수도 있다.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지. 자, 생물 다양성의 보전. 그래서 이거를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가장 심하게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주는 원인이 일단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예요. 서식지 파괴. 종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합니다.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단편화는 뭐 이게 길을 뚫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막 길을 뚫어. 이렇게 길을 뚫으면 요 생태계랑 요 생태계가 단절이 돼요. 그런 걸 서식지 단편화라고 해.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여기도 이 그림이 있구나. 철도나 도로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사실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이 큰 동물은 뭐 곰이나 이런 애들은 그 지역이 되게 많이 필요해. 돌아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면은 여기서만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면 큰 동물은 멸종해요. 큰 동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그 생태 통로 같은 걸 놔주는 거죠. 서식지 단편화를 막기 위해서. 서식지 단편화 때문에 로드킬 이런 것도 많이 당하죠. 생물들이. 불법 포획과 남획. 잡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잡는 거는 불법 포획이고,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게 남획이고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외래종의 유입. 뭐 뉴트리아나 뭐 이런 애들이 원래 우리 동네에 살던 애들이 아니야. 뉴트리아, 특히 뉴트리아는 이제 어디지? 호주인가? 하여튼 다른 뉴질랜드인가? 하여튼 뭐 그런 다른 동네 살던 애인데, 이거를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뭐 고기 같은 거를 얻으려고 수입을 했대요. 근데 이걸 누가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농장에서 그냥 풀어놔. 그래서 낙동강 유역에 뉴트리아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마리당 막 2만원 이래가지고 막 잡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잡혔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외래종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얘에 대한 천적이 없으니까 이 토종 생태계를 다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가시박, 뭐 단풍잎, 돼지풀, 뭐 서양 등골나무 뭐 이런 애들이 있다. 환경오염 물론 이제 생물 다양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거 아시죠? 환경오염. 그 다음에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중금속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중금속을 작은 뭐 플랑크톤 같은 게 이렇게 막 잡아먹어. 근데 중금속이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이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또 막 먹어. 얘를 작은 물고기를 또 큰 애가 또 먹어.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좀 큰 물고기들이 중금속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참치라던가 뭐 이런 애들.
그런 거는 중금속 검사해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안, 뭐 개인적인 노력도 있고 에너지 절약, 뭐 자원 재활용 이런 거 있고요. 사회 국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고,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한다. 생태 통로를 연결한다. 그 다음에 멸종위기 야생 뭐 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생물 다양성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외래종 유입 및 규제 관리 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제적인 노력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국제 협약을 해요. 람사르 협약 뭐 이런 거는 습지를 보호하는 협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넘기시고 뭐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생물 다양성 협약, 뭐 람사르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협약이 있다. 특히 람사르 협약은 습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92쪽에서 93쪽 한번 문제 풀어봐 주시고, 자, 간은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죠.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숲생태계, 뭐 들판 생태계, 뭐 이렇게 물 생태계 뭐 이런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 이건 종이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종 다양성. 이건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죠. 같은 종인데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변이가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같은 종인데 달팽이 뭐 무늬가 다르다, 뭐 껍데기 무늬가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거는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 아닙니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맞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 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맞죠? 아일랜드 대기근 때, 자, 무엇의 중요성이냐?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여러 종류의 감자를 길렀으면은 뭐 어떤 애는 죽어도 어떤 애는 살아남는 애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지. 여러 종류의 감자를 기르는 거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은 무엇이 더 잘 유지된다? 나죠. 그 이유는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라고 해야 되네. 하여튼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생물 자원을 이용한 예로 옳은 거. 요거 괜찮죠?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성분을 얻습니다. 요건 틀렸네. 주먹나무 열매에서는 항암제.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목화 누에는 의복 만드는 재료를 얻는다. 맞죠? 목화는 면이고요. 누에는 이제 비단 실 뽑아냅니다. 기억 디귿. 7번에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다양한 생물로부터 얻는 거 맞고, 생물 자원은 생물 자원. 다양한 생물은 지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맞고요.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 주요한 요인이 아니다. 아니지. 기억력 중요하죠.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 남획, 환경오염, 서식지 연결은 좋은 거고, 외래종 유입 나쁜 거고요. 이게 선택해야 되네. 야생 동물 보호구역 지정하는 거는 좋은 거고, 기형은 니은 디귿이 리을이구나. 기형은 니은 리을이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서식지 면적이 감소할수록 살아남는 종의 비율이 감소한다. 지금 가봐야 돼서 지금 앞에 저장만 네. 종의 비율이 사라지느냐? 똑바로 안 읽었구나. 그러네. 사라지는 종의 비율이 증가한다. 잘 가요. 사라지는이군요. 사라지는 게 증가하는 거고,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은 낮아진다죠. 종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이제 서식지 단편화의 예인데, 좀 큰 동물들은 서식지가 넓어야 돼. 근데 이렇게 단편화되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서식지 중앙과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 중 어느 곳에 사는 생물의 피해가 더 크냐. 뭐 중앙에 사는 애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서식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렇게 큰 애들은. 아프리카 코끼리를 불법적으로 이제 사냥하는 거죠. 불법 포획과 뭐 무분별한 사냥. 뭐 지금이야 이것도 불법이겠지. 옛날에는 이제 너무 호랑이를 너무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불법 포획과 남획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종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이제 외래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을 사용한다. 뭐 이게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저탄소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말하는 거지. 그다음 산림을 벌채하여 산업 개발하는 거는 안 좋고, 야생 동물을 많이 잡아들이거나 채집한다. 뭐 안 좋고요. 기억. 여기 칸 채우기 되어 있나요? 여기는 어디까지? 네, 3번. 자, 요거는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고,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거 합쳐가지고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의식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의약품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지구 환경 유지하는 데도 쓰이는데, 특히 이제 열대 우림은 뭐 지구에 허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열대 우림에서, 아마존과 같은 열대 우림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죠. 자, 지나친 개발 억제, 보호구역 지정, 생태 통로 설치, 감소 요인,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이거 합쳐가지고 지금 쓴 거네.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그래서 개발을 억제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서식지 단편화는 어쩔 수 없어도 생태 통로를 연결해서 그거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까 17번까지 풀었나요? 네. 18번에서 25번까지 네, 여기서 18번에서 25번까지 지금 숙제를 할까요? 숙제로 하고 프린트 한 장만 더 할게요.